자,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EBS에 실려 있었던 거라서 만약에 혹시 시간 되면 EBS 거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목이 공포소구입니다. 공포소구. 자, 이게 뭐냐? 공포소구는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해로운 결과를 강조해서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1950년대 초부터 설득 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뭐라고?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해로운 결과를 강조해서 수용자를 설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내 말 안 들으면 넌 죽는다 막 이런 거 한다는 거지. 이게 개념이에요. 자,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자, 50년대 초부터 설득 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50년대부터 연구를 한 건데,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제니스. 자, 처음 나오는 인물입니다. 일단 제니스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에 주목했다. 뭐라고? 공포 소구 설득 효과에 주목했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제니스의 중점 사항이에요. 그는 수용자에게 공포 소구를 3가지 수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을 한 결과, 자, 중간 수준의 공포 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특이하잖아. 원래는 더 세게 했을 때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 수준의 공포 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조금 이제 좀 특이하다. 특이한 거는 꼭 기억을 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이게 실험 결과죠. 뭐 이거 하나씩 정리할까요? 한꺼번에 정리할까요? 그래, 그냥 하나씩 정리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하나씩 정리합시다. 자, 정리해볼게요. 이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제니스인데, 제니스가 어이 제니스냐 아이 제니스냐? 아이 제니스네. 자, 이겁니다. 공포 소구 대상. 자,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제니스입니다. 자, 제니스인데 삐뚤어졌어. 자, 이 사람이 3가지 공포 소구를 제시했어요. 뭔지는 잘 몰라 아직. 그 다음에 그 중간 수준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한 게 없네요. 이 사람은. 좀 더 가볼게요. 이제 또 뒤에 사람이 여러 명 나오니까. 3가지 공포 소구를 제시했고 중간 수준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포 소구 연구에 진척을 시킨 레벤달입니다. 자, 이 사람은 2번째 사람이고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하면서, 자, 그러면 감정적 측면에 치우쳤다. 요 부분은 제니스 연구의 문제점이죠. 자, 너무 감정적이다. 비판하고 공포 소구의 효과는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이 있다. 자,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이랑 인지 둘 다 고려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왜 비판했냐면 너는 걔는 너무 감정적이야. 근데 그 감정뿐 아니라 인지 반응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는 감정적 반응을 공포 통제 반응, 인지적 반응을 위험 통제 반응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 공포 통제 반응 1번, 그리고 위험 통제 반응 2번입니다. 감정이 공포고 인지가 위험입니다. 말 붙인 거니까 그렇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번호 붙인 1번과 2번은 통제 반응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후자가, 그러니까 위험 통제 반응이죠. 후자가 작동하잖아? 후자가 작동하면 수용자들은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되지만, 자, 다시 말해서 위험 통제 반응을 하잖아? 그러면 권고를 따르게 된다는 게 설득이 됐다는 거야. 이거 하면은 설득이 됩니다. 되지만 전자가 작동하면 공포 소구로 인한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 통제 반응은 위험을 무시한다. 이렇게. 그럼 요거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요게 무시 이유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레벤달이 두 가지 인지하고 감정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는데 인지적 반응, 다시 말해서 위험 통제를 하게 되면 설득이 되는데 감정적으로 너무 이제 윽박지르거나 막 공포심 같은 거 조장하면 두려움을 이제 통제해야 되잖아. 무서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위험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벤달 것까지 정리를 이제 하고 오겠습니다. 왜냐면 얘네 둘은 지금 정리가 된 거니까. 자, 제니스 설명했죠. 그 다음에 레벤달로 갈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얘를 이렇게 비판했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는 감정을 중시했다. 근데 레벤달은 둘 다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 좀 이따 쓰고 나서. 자, 레벤달이 다시 두 가지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감정적, 두 번째는 인지적.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둘 다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정을 중시했지만, 자, 감정적에는 뭐
다른 말로 아까 바꾸면 공포 통제 반응이었죠. 얘는 위험 통제 반응이에요. 시험 전날에는 거의 그 이 표 자체를 그냥 아예 구조로 외우고 가시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 점수 좀 안 나온 학생들은 좀 책을 여러 번 읽어야 돼. 그 글을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얘는 무시를 하고 얘는 권고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얘는 무시를 하고 얘는 권고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얘는 설득이 당한 거고 얘는 두려움 통제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벤달이 여기서 인지적인 거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인지적인 거가 중요하고 감정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제니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비판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두 가지가 있지만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네 말로는 설득이 안 된다. 왜? 인간은 너무 무서우면 그 무서운 것을 어쨌든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설득이 안 당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제니스랑 반대예요. 반대라기보다는 그치. 반대라기보다는 그 제니스가 갖고 있는 얘기는 맞지만 설득은 안 된다고 한 거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완전히 반대냐는 좀 그렇지만 내용은 완전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니 계속 나오네. 세 번째로 갑니다. 위티로 갈게요. 위티. 근데 이제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중에서 뭐 마지막 나온 사람이 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했어요. 얘가 종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선행 연구의 종합이 위티 업적이에요. 어? 위티 연구의 업적이야. 종합한 위티는 자 위티 세 번째입니다. 우선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인지적 반응이 있고 공포 통제 반응이 있었잖아. 이거 번호를 이제 붙였는데 여기서는 위협하고 효능감이라는 말을 또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잖아. 문제 내기 되게 좋은 지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그게 좀 내기가 좋아요. 자,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했는데 그럼 위협이 뭐고 효능감이 뭐냐? 수용자가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자신에게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그 공포소구는 위험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 박스 치겠습니다. 위험. 첫 번째. 일단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이러면 진짜 무섭지. 굉장히 무섭지 않겠니? 그 다음에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껴. 두 번째. 이렇게 느끼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공포소구의 위험 수준이 높아집니다. 응?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겪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위험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면은 수준이 높아지겠대. 그리고 공포소구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면 자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자신에게 그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 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진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효능감은 여기다 박스를 칠 거고 자, 효능감은 언제 생기냐? 내가 권고를 이행해. 설득 당한 거야. 자신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 근데 만약에 설득 당했는데 예방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없어지겠지. 그리고 자신에게 그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있어. 난 능력이 돼. 이렇게 느끼면 효능감이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위험은 내 위험이고 위험의 정도가 크면
무섭다고 느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으면 예방이 되면서 나는 그럴 힘이 있다고 느끼면 당연히 효능감 만족감이라는 뜻입니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 동호회에서 회원들에게 모임에 꼭 참석해 주세요. 자, 요거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줬습니다.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예시를 들어줬죠. 그럼 만약에 불참 시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공포소구거든? 참석해 주세요. 불참하면 사라집니다. 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자. 자,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동호회 활동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의 위험이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럴 순 없겠지만, 만약 이번에 뭐 학교에서 뭐 점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부모 자식까지 인연을 끊자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 이거 너무 극단적이지만 이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뭐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손절한다는데 어떡할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죠. 그죠? 요거 아까 말한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 요게 공포소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게 공포소구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위협이 높게 되는 거니까 위협이 무서우니까 위험의 정도가 크겠죠. 그리고 그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느껴. 어렵지 않다고 느낀다는 거는 그 정도 만약 뭐 내가 해외에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권고할 이행 능력입니다. 그럼 안내문의 권고는 그에게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준다는 거야. 할 수 있으니까. 됐나요? 요 예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높은 수준의 위협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그 활동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고,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할게요, 한꺼번에. 자, 위티는 이 두 요인이 아까 그거겠죠? 요거 위협하고 효능감이겠죠? 두 요인을 레벤달이 말한 두 가지 통제 방안과 엮어요. 관련지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거든요. 자, 어떻게 도출하냐?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고,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의 수준이 낮을 때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해요. 자, 일단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위협하고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아.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을 한다 그랬어. 근데 위협은 굉장히 높은데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무섭겠잖아. 무서우니까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나 위험 수준이 낮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한테 무슨 위협이 안 돼. 그러면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서 효능감의 수준과 관계없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랑 따짐 없이 그냥 반응이 없게 돼. 그러던지 말던지. 응?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위협 수준이 좀 높아야 돼. 위협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결론은 그간의 공포소구 이론을 통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이 맨 마지막은 그 위티 공포 소구 연구의 의인데 보통 마지막은 이렇게 의가 나옵니다. 이거 표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좀 높아져야지 사람들이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지, 위협이 높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뒤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위티로 갑니다, 이번엔. 자, 위티는 아까 말했지만 선행 연구를 종합했어요. 둘 거 종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위협하고 효능감 설명을 했는데 이게 설득 효과 요인이에요. 두 가지가. 자, 아까 이거 뭐 두 가지 있었죠? 그냥 이거랑 자신이 겪다는 거 하나, 위험 정도가 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됐고, 효능감도 다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방이 된다. 그 얘기를 들으면 예방이 된다. 권고 이행 능력이 높다. 이행 능력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럼 높게 나타납니다. 그럼 높게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연구 아까 어떻게 나왔냐. 자, 연구 결과는 뭐 요 정도만 할게요. 여기가 위협이 높고 효능과 위협이 낮을 때입니다. 여기는 효능감이 높고 효능감이 낮을 때입니다. 그런데 위험이 높고 효능감이 높으면 아까 뭐가 된다고? 위험 통제가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요게 위험 통제가 작동을 해야지만 사실 뭐가 되는 거야? 설득이 되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위협이 높고 효능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협은 높은데 효능감이 없으면 무섭기만 해. 공포 통제가 되고, 이 공포 통제는 아까 레벤달이 말한 것처럼 그냥 의미가 없다. 왜? 설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위협이 낮으면 어쨌든 공포 소구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기 때문에 낮으면 의미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정리하시고 문제 볼게요.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아마 다 맞았을 것으로 됩니다. 여행 수학여행 가면은 한 방에 몇 명씩 있어요? 몰라 아직? 옛날에 우리 전에는 보성여고 학생들 되게 많았었을 때는 보성여고에서 수학여행 갔는데 한 방에 10명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10명 있는데 걔네들이 그때 우리 학원에 보성여고 애들이 많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막 문자 맨날 실시간으로 그 사진 보내고 그러는데 막 밤중에 파자마 파티를 한다는지 어땠는지 막 다 옷을 이렇게 머리를 다 동여매고 다. 그래서 뭐야 치킨을 시켰대 지금. 그래서 너네 미쳤니? 지금 거기서 무슨 숙소에서 치킨을 시켜. 치킨 시켜서 지금 치킨을 10명이니까 몇 마리를 시켜야 돼. 그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좀 많이 먹을 때는 많이 먹었어. 12마리를 시켰대. 12마리. 밥 안 먹었니? 저녁 안 먹었지? 먹었대. 먹었는데 내 생각엔 치킨만 시켜야 되지 않았겠죠. 생맥주도 시켰겠지 뭐. 어쨌든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치킨을 어떻게 그냥 먹냐 뻑뻑해서 그랬더니 아니에요 배고파서 그랬어요.
12명 들어가니까 10명인가 10명 들어가니까 장난 아니던데.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 방식 물어봤는데 전기 방식 문제는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2번 가시면 됩니다.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선행 연구와 연결해서 앞에 얘기하고 너는 틀렸고 얘를 종합하고만 했으니까 4번다 2번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윗글을 읽은 학생이 반응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제니스는 공포소고의 효과를 연구하는 실험에서 공포소고의 수준을 달리해서 수용자의 변화를 살펴봤다. 요거 아까 몇 단계? 3단계라고 했잖아. 그 3단계 얘기한 거니까 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원래 EBS 책에는 나왔지만. 두 번째,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 모두 고려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건 모두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그리고 레벤달은 공포소고의 설득 효과를 나타내려면 공포 통제 반응보다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된다.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요게 그 제니스하고의 차이점이잖아. 제니스는 감정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맞고, 위티는 수용자가 공포소고에 담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공포소고의 권고를 따르게 된다 했는데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티는 공포소고의 위협 수준이 공포소고의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위협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니까 4번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 6번. 자, 이번에 추론 문제인데요. 추론 문제인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 모임에서 공포소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용자들의 반응은 위티의 결과와 부합이란 말을 몰라서 틀리면 진짜 억울합니다. 부합은 일치란 뜻입니다. 일치란 뜻이에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 실험에서 위협의 수준, 효능감의 수준의 조합을 달리해서 피실험자를 4집단으로 나누었어요. 1집단, 2집단, 그 다음에 공포소고에 대한 반응이 없었고 3집단, 4집단은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 1집단, 2집단이랑 공포소고에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라는 거야 이건? 당연히 위험이 낮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낮았으니까 반응이 없었겠죠. 3집단은 위험 통제, 4집단은 공포 통제니까 그거 하나씩 보시면 되겠죠. 이게 위험 통제와 공포 통제니까 얘는 둘 다 높았다는 얘기겠네. 그치? 얘는 효능감이 떨어졌다는 얘기네. 그치? 그렇죠? 답은 몇 번 가시면 됩니까? 5번 가시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았을 거니까. 7번 답은 5번입니다. 7번에 3번 한 사람 있니? 디귿 혹시? 자신이 겪는다는 건 경험이니까 맞고요. 기여하는 건 다른 거니까. 다 5번 가시면 됩니다. 됐죠? 어? 이게 어려워. 이거 어렵고 그 다음에 수능 중에서도 한 개 어렵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두 개가 완전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 A어만큼 어렵진 않고요. 어쨌든 그래도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요거는 과학지문입니다. 과학지문인데 아까 거보다는 어렵습니다. 아까 거보다.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풀어보시고 이것도 보자. 근데 이거 조금 내용이 만약에 가서 문제를 풀었다 수능에 나왔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분자들이 만나서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 에너지라고 한대요. 일단 활성화 에너지, 응?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없으면 화학 반응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자, 여기부터 해석이 잘 안 돼.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이야. 그 작은 반응에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에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다고요? 분자들이 많아서 반응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거야. 빠르게 진행.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속도가 빨라진다. 활성화 에너지가 많아야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이 일어나야 속도가 빠르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잘 기억해서 알아두라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서 반응 속도의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촉매는 원래 알고는 있어요. 응? 촉매 집어넣으면 빨리 녹게 하고 만드는 게 촉매잖아. 근데 그 촉매가 여기서는 요거 하나 더 추가.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한다는 걸 추가해야겠죠? 속도의 변화를 주는 거니까. 보통 촉매를 집어넣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려고 촉매를 넣는 거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한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을 일어나게끔. 왜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이 일어나면 거기에 그 운동 에너지 가진 분자들이 많아진대. 그래서 그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지면 빠르게 진행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큰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려면 활성화 에너지를 작은 반응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촉매라고 하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촉매보다 더 중요한 게 요거죠. 빠르게니까 빠르게. 중요한 두 가지가 이거야. 활성화 에너지랑 촉매 이 두 가지겠죠. 자,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촉매를 넣잖아? 그러면은 그 전과는 뭐 새로운 것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은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고체 촉매를 선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된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중요하다. 한 문단에서 다 썼느냐, 문단을 하나씩 차지했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 여기 활성 성분 나오잖아. 응? 활성 성분 나왔지. 그리고 지금 지지체는 어디 있나 보셔야 됩니다. 어딨어? 증진제 여기 있네. 어쨌든 그럼 이건 따로따로 했다는 건데, 지지체는 어디, 이 중간쯤 어딘가 있겠죠? 그럼 이거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구성을 하나하나 다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활성성분, 지지체, 증진체. 그러면 여기서 촉매. 자, 활성화 에너지랑 촉매 설명했지. 그리고 촉매 중에서도 고체 촉매가 좋다. 왜?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어서 좋다. 고체 촉매가 세 가지가 있는데 구성이 그 세 가지를 설명할 거다. 그러면 이제 고체 촉매가 핵심어가 됩니다. 또 여기서. 자, 활성 성분이 뭐예요?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이 활성 성분은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들어왔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반응물 흡착시켜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에요. 촉매 활성이 아까 뭐였죠? 빠르게 하는 거라고 했어. 고체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이 되고, 자, 일단 반응물이
활성 성분 표면에 흡착이 됩니다. 얘가 1번이 일단 들어오면 표면에 붙어요. 붙고 그 다음에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해서 생성물로 변환이 됩니다. 얘가 이제 2번이 돼서 여기까지 2번 합시다. 생성물이 되는 게 2번이에요. 그리고 그럼 뭐야? 표면에서 생성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 탈착만 할게요. 자, 반응물이 들어와서 표면에 붙은 다음에 거기서 무슨 생성물을 만든 다음에 그게 떨어져 나가까지가 하나의 반응으로 완결됩니다.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서 흡착될 수 있어서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자, 금속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왜? 다양한 물질을 다 붙일 수가 있대요. 다양한 물질을 붙일 수가 있어서 자, 요게 금속을 사용하는 이유죠. 그지?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줬어요.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철이 여기서 말하는 금속이죠? 그지? 이때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됩니다. 응? 수소와 질소가 흡착이 돼요.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가 됩니다. 수소와 질소가 흡착이 된 상태에서 원자 상태로 분리가 돼요.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중요하겠죠. 이때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그 공포소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연한 거 말고 조금 이상한 거는 기억을 해도 흡착 세기가 세야지 좋을 것 같은데 적절해야 된대. 강화도 안 되고 약해도 안 되고. 왜 안 되냐? 흡착이 약하잖아?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의 양이 적어요. 붙는 게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촉매의 활성이 낮아져.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흡착이 너무 강해. 너무 그냥, 너무 달라붙게. 그러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나치게 안정화돼서 표면에서 반응이 느려집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흡착이 약한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흡착이 약하면 어쨌든 붙는 게 적으니까 활성이 낮아진다는 건 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이 너무 잘 돼서 반응물이 그냥 거기서 그냥 붙어버려가지고 너무 안정화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반응이 느려집니다. 촉매 활성화가 낮게 됩니다. 이래도 낮고 저래도 낮아요.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서 촉매 활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낮아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일단은 높아지는 거 두 가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높아지는 게 아까 뭐야?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되는 거. 요거랑 그 다음에 활성 성분의 원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촉매 활성 높은 이유 두 가지입니다. 자, 다시 보면 여기 제일 이게 양이 많잖아. 활성 성분 자체가 어쨌든 촉매를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요.
보통 금속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금속을 쓰면 금속은 여러 가지 것들 다 붙이니까. 근데 그 붙였다가 그 안에서 붙인 상태에서 뭘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게 이제 그 원리인데, 흡착되고 안 되고 혹은 뭐 잘 되고 안 되고가 촉매가 잘 되냐 안 되냐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흡착은 적절해야 되고 활성 성분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표면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소결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소결에 관련된 얘기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결을 일단 다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소결이 일단 뭐냐.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요. 근데 안정성은 어쨌든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변동이 없다는 건데 열적 안정성이 낮아. 그래서 생각해보면, 정리 다시 아까 금속을 왜 활성 성분을 쓰냐면 이게 다양한 물질을 여기다 표면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걔 때문에 이렇게 막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다라는 것은 앞에서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근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왜냐면 열적 안정성이 낮다고 했으니까 움직임이 별로 없단 말이야.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죠. 잘 움직인다는 거죠. 낮으니까. 그치? 그래서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소결이라고 한다는 거야. 서로 달라붙어서 큰 입자가 되는 거. 요게 소결입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뭉친다 이런 뜻이죠. 덩어리가 뭉치는 걸 소결이라고 하는데, 입자가 소결이 되면 뭐 어떻게 되는데?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이 줄어들어요. 표면적이라는 건 만약에 1cm짜리 이런 거 2개 있는 거랑 2cm짜리 이렇게 2개 이거 합쳐갖고 2개 만드는 거랑 봤을 때 얘네들이 표면적이 더 많잖아, 붙는 게. 그지? 이거보다.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적은 더 커지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표면적이 줄어들어요. 왜? 달라붙으니까. 그지? 달라붙으니까 줄어듭니다, 소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지체인데, 아까 드디어 나왔네, 지지체. 활성 성분 다음으로 지지체가 나왔어요. 드디어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소결과 지지체는 약간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돼. 소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지지체라고 했으니까. 그럼 소결이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다 붙어가지고 표면적이 좀 넓어야지 좋은데 붙어갖고 안 좋다는 거야.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작은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면, 그럼 지지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지금 꾸며주는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지?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됩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얘기 하나 떴어요. 소결이 뭘 한다고요? 소결이 촉매 활성을 저하시켜요. 추론해보면 왜 저하시키나, 아까 그랬잖아.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한 덩어리 입자를 크게 만들면, 그러면 어쨌든 촉매라는 게 빨리빨리 움직여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소결로 인한 촉매가 저하되는 걸 누가 막는다? 지지체가 막는다는 거. 응? 몇 가지는 빨갛게 치는데, 소결은 촉매 활성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그걸 막는 건 지지체고. 그러면 얘도 색깔을 칠해야겠죠? 왜냐면 지지체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촉매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왜냐면 소결이 촉매 활성을 저하시키니까. 그지?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을 사용하는 고체 촉매 활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야. 뭐가 있어야 돼? 지지체가 있어야 금속을 조금만 넣어도 촉매가 잘 된다는 얘기야. 조금 복잡하지? 약간 복잡해, 내용이. 지금 봐봐. 다시 보면 고체 촉매에
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증진제는 아직 얘기 안 했지만 활성 성분하고 지지체라는 게 있는데 이 활성 성분이 거의 다 모든 걸 하거든요. 이 그 촉매를 하는데 모든 걸 다 해요. 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더 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 근데 그때 금속이 고체 촉매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때 금속이 소결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야. 촉매할 때 소결이라는 걸 해서 그게 좀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지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 고체 촉매 안에 지지체도 넣어줬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지 지금. 자, 그 다음에 증진제는 뭐냐? 증진하는 거니까 뭘 늘린다는 것 같은데 촉매에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절합니다. 그러겠지. 이건 당연히 그럴 거니까 뭐 밑줄 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활성을 조절을 하겠죠. 조절이라는 거는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조절할 거야.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자, 그럼 여기가 나오네요. 이제 뭐 하냐 하면 소결을 억제합니다. 그럼 이건 뭐랑 똑같아? 지지체 기능과 유사하죠? 유사가 아니 동일이야, 동일. 그 다음에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서 흡착 세기를 조절해요. 자, 그런데 요 앞에 요 말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표면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얘는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요. 뭐 자세히 나오지 않았으니까 표면 구조를 변화시키는 건 소결, 억제하는 거. 전자 밀도를 변화시키는 건 흡착 세기입니다. 근데 흡착 세기를 어떻게 조절해야겠어? 적절하게 조절해야지 활성화를 시키겠죠. 왜냐면 이거는 활성화 잘 되게 하려고 만든 거니까.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증진제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면 요 활성 성분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증진제하고 지지체는 뭐가 되는 거야? 선택 사항이 된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좋게 만드는 거잖아. 더 좋게 만드는 거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좀 그렇고 아니면 없는 것도 괜찮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 다시 한번 이건 다시 봐야지만 내용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활성화 에너지란 얘기가 나왔어요. 활성화 에너지니까 에너지긴 한데 활성화시키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뭐 화학 반응할 때 필요한 거. 근데 그때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된다라는 게 조금 이상했어. 약간 이상했고 촉매가 포인트예요. 촉매가. 촉매는 고체 촉매를 쓴다라고 해서 고체 촉매의 세 가지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를 설명했어요. 그때 활성 성분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원리가 되는지 흡착됐다가 탈착되는 것까지 다 설명을 했고 그리고 금속의 얘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줬는데 어떻게 하면 활성 성분이 잘 되냐 흡착 세기는 적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활성 성분은 원자가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때 한 가지 문제점이 소결이거든요. 소결은 서로 달라붙어 가지고 큰 입자를 만들어내는 조금 고체 촉매의 안 좋은 점이에요. 안 좋은 점인데 그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지지체랑 증진제인데 이 지지체 같은 경우에는 뭐 표현적이 넓고 열적 안적성이 높아가지고 어쨌든 소결을 없애고 증진제는 소결도 없애기도 하지만 흡착세기까지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지체보다 증진제가 좀 더 뭐 기능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얘네들은 옵션이다.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자, 이제 정리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자, 이거는 뭐
촉매냐? 촉매. 자, 첫 번째 1문단에서 뭐 얘기하냐면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뭐였냐면 화학 반응 시 최소한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말을 했고, 활성 에너지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이거였어요. 그 활성 에너지가 적으면, 응? 적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습니다. 이거 옆에 거는 왜 써주는 거냐면 그 수능은 이렇게 요거만 나오잖아? 제시문에? 그럼 요거네. 에너지 작은 걸로 낸다고. 그래서 일부러 써준 거고요. 이 반응 속도가 크다는 게 왜 커지냐면 큰 운동 에너지 분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야, 이 정도는 한자 아니야? 그럼 요거 써놔. 요 마늘 다짜거든요. 요 정도는 알면 좋겠어요. 이건 큰 게 아니라 많다라는 뜻이라서 그런 거야. 활성 에너지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촉매를 또 설명할 건데요. 촉매. 고체 촉매 말고 일단 촉매를 설명할 건데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합시다. 옆에다 할까? 옆에다 할까? 촉매. 밑으로 가셔도 됩니다. 자,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한다. 이거가 중요하죠.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서 이걸 조절해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반응 속도 변화시키는 게 보통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촉매를 활성화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커지죠? 커집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지. 자, 활성화 에너지하고 반응 속도는 지금 약간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기억해서 알아두시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촉매 관련된 고체 촉매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을 할 건데 지금부터 첫 번째가 활성 성분입니다. 이거를 고체 촉매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성.
자, 일단 활성 성분은 그냥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촉매 작용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은데, 촉매 작용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릴까? 그림을 그립시다. 여기가 이게 활성 성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반응물이에요. 여기 표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흡착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1번이고, 자, 그러면 2번 어떻게 되냐? 활성 성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생성물이 생기는 거야. 반응물이 들어가서 생성물이 됐어, 이렇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 탈착이 된다 그랬어, 아까. 자, 여기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환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촉매 작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었죠. 하나가 뭐냐면 흡착 세기가 적당, 그 다음에 표면에 활성 성분이 활성 성분 원자구나, 원자가 많을수록입니다. 이렇게 해야겠네, 할수록.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촉매 활성을 높인다. 이거 이것도 할까? 요거 있잖아, 흡착색이. 요거를 잠깐 보면 여기 흡착이 자, 이렇게 흡착이 약하고 강할 때 약하면 뭐라고 했냐 하면 흡착량이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촉매가 활성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지? 근데 흡착이 강하면 반응물이 안정화된다 그랬어. 이게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응? 안정화가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안정화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반응이 느려집니다. 자, 얘네들 잘 기억해서 알아두시고, 이거 촉매 활성 안 된다는 거랑 반응이 느려진다는 게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됐지? 자, 그 다음에 지지체를 설명할 건데, 자, 이거 설명하려면 그 전에 소결을 알아야 됩니다. 소결. 소결이 뭐냐? 그냥 고온, 금속. 자, 얘네들이 조건이야. 여기에서 작은 입자가 달라붙었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달라붙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의미가 있냐? 이 소결이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활성 성분 표면적을 전체 표면적이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져서 자, 어떻게 된다고? 활성 저하되죠. 촉매 활성이 저하됩니다. 소결이 그래. 그지? 그래서 이때 이제 지지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자, 표면적이 넓어요. 넓다 그랬어. 그리고 열적 안정성이 높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잠깐만. 여기서 요거를 또 비교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금속은 아까 어떻게 했었지?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았어. 열적 안정성이 낮아서 그거 가지고 촉매를 썼다고 한 거고, 지지체는 열적 안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이것 때문에 소결 억제가 된다는 거야. 소결 억제는 다른 말로 하면 뭘로 되는 거야? 촉매 활성화가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다 했고요. 뭐야, 하나 더. 등진제 쓰면 되는데. 여기다 쓰면 되네. 얼마 안 돼. 자, 등진제 마지막입니다. 등진제는 두 가지 있었어요. 그냥 두 가지 있었는데, 표면 구조 변화. 얘는 소결 억제. 전자밀도 변화. 얘는 흡착색이 조절했다. 어쨌든 얘네들의 공통점도 위에 거랑 그쵸? 촉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문제를 맞췄나 보겠습니다. 문제 뭐 그렇게 8번 문제는 좀 쉬웠죠. 왜 쉬웠냐면 촉매를 이용하잖아. 그럼 화학 반응 새로운 경로가 진행된다. 그 위에 나와 있어. 새로운 경로. 위에 올라가서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진다. 여기 있잖아. 그지? 그 맞고. 두 번째, 고체 촉매는 기체 생물체와 촉매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분리 공정 분명히 아까 필요하지 않아서 그거 쓴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지? 2번 답이에요. 이렇게 주는 문제는 수능에 거의 없어요. 이게 대놓고 주는 문제 별로 없다. 그 다음에 고체 촉매에 의한 반응은 생성물의 탈착을 거쳐서 완결된다. 흡착됐다? 탈착되고. 맞지? 암모니아 합성해서 철 표면에 흡착된 수소는 전자를 철 원자와 공유한다. 이것도 여기 앞에 중간에 보시면 원자와 공유해서 안정화된다 라고 했으니까 맞죠? 등진제나 지지체 없이 촉매 활성을 갖는 고체 촉매 있을 수 있다. 그치? 있을 수 있어요. 답 2번 가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9번 문제가 어려웠는데 지금 보면 안 어려워. 근데 처음에 보면 어려울 수 있어. 틀릴 수 있어요. 기억이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입니다. 금속을 촉매 활성을 높이는 방법이야. 어쨌든. 이거야, 이거. 적절한 거 찾는 거네. 그럼 반응물을 흡착하는 금속의 원자재 개수를 늘립니다. 원자재 개수 늘리면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지? 여기 나오네. 활성성분의 원자가 많을수록 나오지? 그러면 금속 원자의 개수를 늘린다. 맞지? 응? 맞아. 1번이 답이야. 자, 활성성분의 소결을 촉진한다. 이게 촉진하면 어떻게 되겠냐? 등진제 첨가한 거 맞아. 이건 맞거든? 근데 이거 틀렸잖아. 응?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등진제 넣으면 소결을 촉진한다고 한 게 아니라 억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반응물의 반응 속도를 늦추는 지지체를 사용한다. 그래서 또 얘는 맞아. 근데 반응 속도 늦추면 안 되죠. 속도를 늦추는 것은 어쨌든 또 문제가 있어요. 안 되고.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는 금속을 사용한다. 그래서 3번을 제일 많이 했고요.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한다. 근데 요거 아까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분명히 앞에서 이상하다고 요거 했어. 여기 그지?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촉매 활성 안 됩니다. 4번이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성 성분의 금속 입자들을 뭉치게 해서 큰 입자로 만들면 안 돼요. 큰 입자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지금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문제 풀 때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아세틸렌은 보통 선택적 수소와 공정을 통해서 에틸렌으로 변화됩니다. 얘로 변환이 된대. 이 공정에서 사용하는 고체 촉매는 팔라듐이라는 걸 넣는답니다. 얘가 핵심이죠. 문제는 이걸 테니까 얘를 넣습니다. 근데 얘는 금속 입자를 실리카 표면에 분산하여 만들며 아세틸렌과 수소는 필라듐 표면에 흡착되어 반응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 실리카 표면에 분산을 해서 만들고 아세틸렌은 수소는 필라듐 표면에 흡착되어 반응을 한다 그랬습니다. 흡착되고 여기서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다. 이걸 보는 순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다면 얘는 무엇일까요? 지지체가 되겠네. 그지? 아까 그랬잖아. 이때 촉매에 규소를 소량 포함시키면 자, 규소도 나왔는데 규소를 또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고요?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가 변화해서 고온에서 팔라듐의 소결이 억제된답니다. 소결 억제시키는 거는 지지체하고 증진제 두 개 있었는데 얘는 뭐 한다고? 표면 구조를 변화시킨대요. 이거 여기서 봤지? 응? 여기서 봤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증진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또한 은을 또 소량 뭐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 은을 또 집어넣잖아. 소량 포함시키면 자, 밀도가 높아져요. 밀도가 높아지면서 필라듐의 표면에 반응이 흡착되는 세기가 조절돼서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증진제가 되겠죠? 증진제도 두 개나 넣고 지지체 넣고 뭐 난리 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아세틸렌은 반응물에 해당한다. 필라듐 활성 성분에 해당한다. 규소와 은은 모두 증진제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실리카는 낮은 온도에서 활성 성분을 소결한다. 4번. 그 다음에 실리카는 촉매 활성 저하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실리카는 아까 말한 지자체니까 그럼 답이 4번인데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높은 온도라 고온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었죠. 그리고 실리카가 지금 뭐 하는 건 지지체인데 활성성분을 소결하는 것도 틀렸고 낮은 온도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면 11번은 여기 약함 있고 여기 강함 있고요. 흡착색이 여기서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할 테죠. 맞네요. 높고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어렵지 않았냐? 적절한 거 찾는 건데 자, 가의 화학 반응은 A보다 B를 활성 성분을 사용할 때 더 느리게 일어난다. A보다 B가 B보다 A겠죠. 여기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는 거잖아. 그렇지. 가면 갈수록 뒤집혀야 되고. 그 다음에 A보다 C에 흡착될 때 흡착량이 더 적다는데 이거 뭐 눈알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A하고 C니까 흡착량은 적다 틀렸고. 그 다음에 A보다는 D일 때 안정화 정도가 더 크다. 안정화되는 것 나쁜 거 좋은 거 아니라 했어. 하지만 여기는 안정화돼서 문제가 있고. 그지? 3번 답이에요. 그 다음에 B보다는 C에서 더 약하게 흡착된다. 틀렸고. 화학 반응에서 촉매 활성만을 고려하면 가장 적합한 활성은 B가 아니라 당연히 C가 되겠죠. 이거 뭐 너무 쉬웠던 알면 쉽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